자, 그러면 그 두 분 교수님을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이구, 두 분께서 동시에 발표를 해주시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두 분 교수님께서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데이터 in sports, 그래서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뭐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뭐 저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식견을 넓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두 분에게 발표를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플로리다 대학교에 있는 김태호 교수라고 하고요. 같이 발표하는 최한영 교수는 저랑 같이 노스플로리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아널리틱스, 스포츠 인더스트리의 데이터 아널리틱스고, 제가 초반에 이제 데이터 아널리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한영 교수가 이제 태블로를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데이터 아널리틱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이라 함은 기존의 데이터를 정리, 변환, 모델링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저희에게 의뢰를 하는 커스터머들과 더 나은 대화와 설득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과정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처럼 원석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이제 예쁘게 다듬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널리틱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퍼포먼스 아널리틱스는 이제 주로 이제 선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스트래테직 아널리시스나 인주리 프리벤션이 뭐냐면 이제 그 상대 팀의 전술, 그리고 상대 팀의 능력,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분석을 하고 우리 팀의 능력, 우리 팀의 전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공격 전술, 그리고 수비 전술을 짜는 것을 스트래테직 아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선수들이 받는 충격 혹은 이 위험도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 선수들의 그 부상을 방지를 하는 부분 총괄을 해서 퍼포먼스 아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 아널리틱스 부분은 주로 마케팅이나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고객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타일, 이런 거를 분석을 함으로써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만족을 시켜드리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더 나은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짜기 위한 것을 비즈니스 아널리틱스라고 크게 데이터 아널리틱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케팅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아널리틱스 수업을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역학이나 이제 저희 데이터 랩에서는 퍼포먼스 아널리틱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데이터 아널리틱스의 예를 들어보자면, 남녀 화장실 개수, 이거는 뭐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면, 뭐 남녀 평균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자는 70초, 여자는 180초, 거의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 같은 경우가 남자가 거의 없거나 한 11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6분 20초, 그러니까 200초 정도가 됐을 때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여성분의 이제 그 화장실 대기 시간이 긴다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여자 화장실의 숫자가 남자 화장실보다 많아야 된다. 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데이터가 아니어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램보 필드가 그린베이 패커스, NFL 그린베이 패커스가 2013년도에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여자 화장실을 185개에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거의 800개에 가까운 숫자를 늘렸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남자 화장실은 한 6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구단들도 여자 화장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레이튼 컬쇼죠. LA 다저스의 어떤 상징과 같은 선수인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컬쇼는 훌륭한 투수인가?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명예의 전당이 예약되어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팀의 에이스인가? 뭐 당연히 에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드 시리즈 7차전에 컬쇼를 선발 투수를 기용할 텐가? 저희가 이 질문을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나누는 질문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소위 야구를 좀 안다는 학생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야구가 데이터를 참 좋아하죠. 이게 이제 야구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걸 보면 커쇼의 정규 시즌 방어율이 지난 14년 동안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포스트 시즌으로 넘어가면 이 방어율이 4점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ESPN에서도 분석을 했듯이 이 훌륭한 투수들 중에서 커쇼가 굉장히 포스트 시즌과 정규 시즌의 방어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계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커쇼의 지난 2008년도부터 21년까지의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이 방어율이 2.4와 5.12가 나눠지는데 이런 숫자보다 간단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정규 시즌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렌지 이 그래프가 포스트 시즌인데 이 숫자 보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만 봐도 몇 년도에 어떤 방어율을 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그래프는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기술인데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럼 시각화란 무엇인가?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각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각화란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혹은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설명을 할 때 아까와 같은 숫자보다는 이런 그래프, 도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고 설득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태블로, 아마존 퀵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왓슨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데 저희 학교는 태블로를 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많은 스포츠 팀들이 PGA나 이런 뭐 NFL 메이저리그 팀들이 태블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태블로를 기본적인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태블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최한영 교수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메이저리그 구단 그리고 스포츠 기관들 일반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원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원본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태블로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리면, 예, 보시는 내용은 지난번 올림픽과 그리고 패럴림픽에 참가한 미국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태블로를 통해 가지고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크기가 다른 원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떤 종목에 몇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그 선수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 학교 혹시 대학교 선수들이면 어느 대학 선수들인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시연을 하면서 이게 어떤 예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프로그램이 태블로고요. 맨 처음에 아까 데이터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파일에서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서버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는 엄청 많이 다른 데이터 소스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예를 조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연결한 데이터는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어떤 물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어느 시간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프로핏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났는지에 대한 이렇게 가장 기본값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품 카테고리들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테크놀로지 상품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이익을 냈다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려면 서브 카테고리를 보면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좌우를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차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서브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컬러 정보를 입히면 이익이 난 것들은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손실이 난 부분들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파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지역 정보,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어느 만큼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보고 싶으면 그냥 이 지역 정보를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보게 되면 센트럴 지역, 이스트 지역, 사우스 지역, 웨스트 지역에서 이만큼의 정보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지금 간략하게 보시기에도 지금 이스트 지역의 테이블 서브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다른 시트로 넘겨서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카테고리를 올려주면 아까 제가 이렇게 계층을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브 카테고리별로 보고 실제 저 프로덕트를 이렇게 봐서 어떤 내용이 좀 더 약점, 강점들, 그리고 이익이 난 부분, 손실이 난 부분들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데이터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손실이 많이 났는지를
실제 그 내용들만 모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태블로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 정보들을 데이터를 지역 정보에 녹여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컨트리, 그러니까 전미, 그 다음에 스테이트별로, 그 다음에 각 도시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체육학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체육 참여도라든지 시설 현황이라는 것을 한국 그 지도에 나타내면 보다 효율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위에다가 이제 프로핏, 이제 이득에 관한 정보들을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전에 이게 원래 있던 거고, 혹시 이익에 관한 부분만 보고 싶다면 이걸 조정을 해서 스타트 값을 0으로 만들면 여기에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 스타트 값을 0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전체 다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차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 판매량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그 아까 보신 원형 그 사이즈로 된 원형 크기로 보게 되면 좀 더 또 다른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퍼니처라든지 오피스 서플라이라든지 테크놀로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군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전체에 대한 내용, 퍼니처만 아니면 오피스 서플라이만, 테크놀로지만 아니면 전체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뭐 전체적인 이익을, 그래서 혹시 뭐 뉴욕 쪽의 내용이 뭐 알고 싶다 그러면 뉴욕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그 맵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트렌딩 분석이 또 있는데요. 그 언제 많이 판매가 됐는지 어떤 시간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제 시간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 월별로 뭐 일자별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분기나 일자분화는 연도별 또 이런 또 월별 정보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든지 에버리지 라인에서 이거 테이블에 넣으면 이 연도 전체에 대한 평균 아니면 그 각 해년별 그 에버리지 라인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하나의 그냥 워크시트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미국 그 USA 올림픽 팀 정보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이렇게 갖다 끌어만 놓기만 하면 편하게 원하는 대로 이거를 그래프를 같이 놓고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넣고 포함하고, 그러면 모든 다른 데이터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네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정보들, 특히 기록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분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아마
오늘 이 학회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도 많은 배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